이 쌀 눈에 70% 정도가 있습니다. 백미의 5%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쌀은 백미잖아요. 탄수화물 중심이다 보니까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부분을 다 깎아버리고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를 주로 먹고 있다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황금눈쌀 농부 장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전남 화순에서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는 현농 장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사는 얼마나 지으십니까? 한 6,000평, 2헥타 정도 짓고 있어요. 벼농사 언제부터 지으셨어요? 귀농한 게 2004년이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 도와서 조금씩 시작했었죠. 화순이 고향이세요? 이 마을이 고향이에요. 언제까지 여기 사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여기 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광주로 가서 살고 이제 그 뒤로는 서울로 또 갔다가 이렇게 됐죠. 대학교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장 생활 한 서울에서 10년 정도 했었죠. 무슨 일 하셨어요? 처음에는 90년대 말에 벤처 열풍이 있었을 때 벤처 기업을 좀 몇 년 다녔고요. 그 뒤에는 일반 회사, 뭐 영업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까지 해서 10년 넘게 서울에서 하셨네요. 네, 그런 셈이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 제대할 때가 돌아오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이 하는 벼농사와 정미소일을 좀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하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잘 맞으시던가요? 쉽지 않죠. 이게 기반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평생 옛날 방식으로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 방식과 제가 또 생각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언제부터 좀 주도적으로 하게 되셨어요? 4, 5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막상 귀농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로만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군이나 농업기관 가서 교육도 받으면서 뭘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을 좀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급화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황금눈쌀이라는 쌀 브랜드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한 2007년 정도에 상표 등록을 하고 만들었어요. 지금 쌀 농사 규모가 한 6, 7천 평 된다 하셨나요? 네네. 그때는 얼마 정도시고요? 그때도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달라진 거는 이제 조금씩 황금쌀이 알려지고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우리 마을이 유기농 단지가 됐거든요. 친환경 단지가. 그래서 마을 분들 거를 계약 재배해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좀 내고 있죠. 황금눈쌀로. 이 지역 쌀 농가들은 전부 다 유기농으로 쌀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쌀 농사 짓는 곳은 이 마을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네, 다 가까이 있어요. 근데 세 군데로 떨어져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볼게요. 2007년경부터 브랜드도 만들고 하셨는데 그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가장 흔한 게 쌀이고 예전에 비해서 가장 줄어든 것도 쌀이거든요, 소비도.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만 보냈었죠. 개인 고객들이 전자상 거래로 사다 보니까 그분들이 늘어나면서 후기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분들이 소개를 해주고 이러면서 좀 늘어나게 됐죠. 대표님이 SNS를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고객들하고 좀 만나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니까 뭐 교육 같은 걸 받고 나면 또 시도해보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 중에 막 이거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 이런 건 없네요. 황금눈쌀 대부분이 소비자 직거래를 하는데 도움은 그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귀농하셨을 때 SNS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대표님 농사 짓는 필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필지는 몇 평 정도예요? 요게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수확은 언제 끝났습니까? 수확은 10월 20일경에 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유기농 단지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죠. 논두렁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이 아닌 곳에서 재초제를 해버리고 그러면 풀들이 다 하얗게 말라 죽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성하게 이렇게 풀들이 나 있죠. 이거 자체가 유기농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은. 귀농 초기부터 유기농 농사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유기농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기농으로 들어온 건 2010년 정도, 그 정도 되면 한 10여 년 됐죠, 지금.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당연하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고급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주는 이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요. 지금도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 80% 정도가 수도권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도권 고객들은 이 쌀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드시거든요. 품종은 어떤 거 하십니까? 새청무라고 하는 품종을 하고 있고요. 정말 특징이 있나요? 새청무는 일단 쌀알이 좀 작아요. 두 번째로는 벼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키가 크면은 자빠지고 병해충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을 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병해충이 강해야 되거든요. 병해충에 강하고 키도 작고 그 다음에 밥맛도 좋고 이런 품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드셨던 고객분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 있었어요? 암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나서 서울에 계신 고객이었는데요. 그분은 밥을 해 드시지는 못하고 생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황금눈살 유기농 현미를 시켜 드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몇 번 드시고 나서는 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유기농 농사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어렵나요? 병해충이 가장 어렵죠.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 병해충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관행에서는 농약을 뿌리면은 바로 병해충이 잡히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효과가 농약처럼 100%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듭니다. 관행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유기농자재나 이런 것들, 유기농 퇴비는 가격이 한 2배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훨씬 단가들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가장 차이가 나는 거. 뚜렁이도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풀이 안 나거든요. 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기농은 제초제를 뿌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렁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걔네들이 논속에 있는 풀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논두렁은 우리가 직접 낫이나 H초기로 베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되니까 만만치는 않죠. 여기가 창고인가요? 네네. 여기가 올해 수확한 쌀입니까? 네네. 이쪽으로 한번 오실래요? 도정을 거치지 않은 벼 상태네요. 이 상태에서 이 벼 껍질만 벗긴 걸 보통 우리가 현미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단계에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천암 정미소에 가서 도정을 한번 해옵니다. 현미 상태로 보관을 하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매일매일 주문 받아서 즉석 도정기로 7분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현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현미네요. 아까 그 벼에서 겉껍질만 벗겨낸 게 이 현미예요. 그러니까 쌀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미가 보통 완전식품이라고도 하고 쌀의 영양분이 100%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쌀의 영양분이 다 100% 여기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쌀에 영양분이 있나요? 쌀의 영양분을 우리가 100%로 잡았을 때 이 현미가 100이라겠잖아요. 보시면 이 끝에 노랗게 쌀 눈이 있거든요. 이 쌀 눈에 70% 정도가 있습니다. 쌀의 겉껍질, 이게 쌀겨라고 하거든요. 그 쌀겨가 25% 정도의 또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얀 배아라고 하는 백미애가 5%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쌀은 백미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백미는 쌀의 영양분은 5%만 가지고 있고 탄수화물 중심이다 보니까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나 이런 부작용들이 백미를 먹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부분을 다 깎아버리고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를 주로 먹고 있다고 봐야죠. 백미를 먹고 있으니까. 백미만 먹는 가정과 이렇게 현미나 같이 먹는 가정하고 시간이 쌓이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까요? 건강이 아주 달라지겠죠. 그 밥의 영양분이 한쪽은 100%고 한쪽은 5%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식이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밥이고 쌀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쌓이면은 습관으로 되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황금눈살에서는 이 현미 상태에서 조금 더 도정을 해서 나가는 건가요? 황금눈살 이름으로 나가는 쌀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유기농이고요. 3가지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현미, 이 상태가 영분도 쌀이고요. 이게 쌀에 영양분이 100%가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얀 쌀인데 조금 노르스름하죠. 얘는 7분도 쌀입니다. 현미에서 조금만 벗겨낸 거예요? 네네. 현미에서 조금 상당히 벗겨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쌀눈에 있는 한 70% 정도 영양분과 쌀기가 살아있는. 황금눈살이라는 이름이 이 7분도 쌀에서 유래된 건가요? 맞습니다. 황금눈이 살아있는 쌀이다 해서 황금눈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황금쌀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몸에는 현미가 좋다지만 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드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백미는 밥맛은 좋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5% 정도밖에 영양분이 없다는 거예요. 비만이나 당뇨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백미의 밥맛도 있으면서 현미의 영양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 쌀눈을 좀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도 백미보다는 좀 더 덜 깎아서 7분도 정도로 깎아서 쌀눈을 살리며 백미에 가까운 쌀. 그러면 밥맛도 좋고 쌀눈이 있으니까 영양분도 좋고 이런 쌀을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10분도 백미,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두 개를 구분하니까 느껴지시죠? 고객들이 매일매일 주문을 하시면 바로바로 도정을 하거든요, 현미를 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살려서 찢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황금눈살에서 나가는 쌀 중에 어떤 쌀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어떤 쌀이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7분도 쌀일 것 예, 같아요. 예. 그걸 저희가 이제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한 80% 정도가 쌀 쌀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현미가 12, 3%, 그다음 백미가 6, 7%. 네. 이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이게 황금눈살이 나가는 포장 단위인가요? 4kg짜리고요. 7분도 쌀 쌀이다 보니까 약간 노르스름하죠. 아, 일부러 쌀 내용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네네, 이렇게 했고요. 유기농 마크가 붙어 있네요. 꼭 쌀을 받으시면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쌀 벌레가 생기지 않더라도 쌀을 밖에다 두면은 쌀겨는 산성 성분이 있어서 산화가 되거든요. 그럼 밥맛이 떨어집니다. 우리 황금눈살 고객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렇게 농부로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고객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방법은 정말 정직하게 유기농 황금쌀 만들어서 맛있고 건강한 쌀을 우리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쌀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목표 있으세요? 제 목표는 2070년 10월 말 정도면은 이제 가을 거지를 할 때거든요. 그때도 건강하게 논두렁을 걷고 있는 그런 농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100살 때 되는 겁니다. 농촌과 농업을 지켜가면서 건강한 100세 농부로 늙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